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중학교 국어교사 은서 씨. 정년 퇴임을 2년 앞둔 그녀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임무가 맡겨졌습니다. 바로 30년간 근무했던 모교의 폐교 정리 작업이었죠.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은서 씨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교실마다 쌓인 먼지, 남겨진 책상과 의자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고요함만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기념 사진을 찍으려고 교사 휴게실로 향하던 은서 씨. 카메라를 꺼내려고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졸업 앨범 한 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앨범 표지에는 2000년도 졸업 앨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은서 씨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 초반의 자신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유진이의 모습이 있었어요. 유진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 순간 은서 씨의 머릿속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3년 전 유진이가 자신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그 편지 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꼭 말해줄게. 그리고 유진이는 그날 이후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연락도 끊긴 채 말이에요. 본 사연은 특정 인물이나 지명과 무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은서 씨는 졸업 앨범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지. 20대 초반의 은서와 유진이는 정말 단짝이었어요. 교대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고 임용시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은서 씨가 먼저 합격했을 때도 유진이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은서야, 정말 축하해. 너는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그때 유진이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재수를 망설이고 있던 유진이었지만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앨범을 넘기던 은서 씨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건 뭐지? 사진 사이에 낀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 뒷면에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심장내과, 정기검진, 꼭 비밀로. 은서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유진이가 가끔 피곤해 보였던 것,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고 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또 다른 것이 앨범에서 떨어졌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유진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왠지 낯이 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은서 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서 씨는 오랜만에 교대 동기인 정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혜는 같은 과 출신으로 유진이와도 친했던 친구였어요. 은서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정혜는 반가운 마음으로 은서 씨를 맞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런데 정혜야, 혹시 유진이 얘기 기억나? 유진이? 물론 기억하지. 그런데 왜 갑자기? 은서 씨는 어제 발견한 앨범과 메모지 이야기를 정혜에게 들려주었어요. 아, 그때 그 일 말이구나. 정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었는데? 정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유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어. 너한테는 말 안 했지만 뭘 숨기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유진이가 자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거든. 그리고 너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어. 은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궁금해졌어요. 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어느 학교에 발령받을 것 같은지, 임용시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마치 내 일을 자기 일처럼 관심 가져 하더라고. 그게 이상한 건가? 친구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유진이가 너를 좋아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어. 아니면 너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정혜의 말을 듣고 은서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정말 유진이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유진이는 왜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걸까? 그것도 이상했어. 내가 첫 발령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집에도 안 계시고. 은서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정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은서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임용시험 합격 축하 모임에서 유진이가 준 작은 선물. 당시에는 친구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유진이가 그런 선물을 살 여유가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 선물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 그리고 첫 발령을 받았을 때도 유진이는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은서야,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당시에는 그냥 친구의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내 합격에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은서 씨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분명 유진이는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앨범에서 본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은서 씨는 옛 교대 동기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진 속 남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몇 명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기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혹시 교육청이나 재단 관련 사람 아닐까? 재단? 우리 때 장학금이나 임용 관련해서 도움을 주던 재단이 있었잖아. 거기 관계자 같아 보여. 은서 씨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임용시험 합격 후 장학금 수여식에서 만났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며칠 후의 조사 끝에 그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김재혁 교육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재혁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예전에 장학금을 받았던 은서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김재혁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은서 씨가 유진이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변했어요. 유진이 씨 말씀이시군요. 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김재혁 씨는 은서 씨를 보자 무겁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김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와는 어떤 사이였나요? 김재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에요. 유진이 씨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은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으로요. 심장병이요? 김재혁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희 씨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계셨어요. 선천성 심장병이었는데 악화되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죠. 은서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유진이가 그때부터 아팠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유진희 씨를 만나게 된 이유예요. 김재혁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진희 씨는 선생님께 절대로 자신의 병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신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까봐 걱정하셨거든요. 김재혁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유진희 씨는 동시에 선생님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했어요. 자신은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죠. 그래서 김 씨를 만나신 거군요. 네. 저희 재단에서는 신규 교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활 안정을 위한 적금 상품이나 긴급 지원금 같은 것들이죠. 유진희 씨가 선생님을 위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은서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유진이가 저를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작은 선물도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장학생들에게 주는 기념품이었어요. 유진희 씨가 미리 받아서 선생님께 드린 거였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받은 여러 지원들이 대부분 유진희 씨가 미리 신청해 두신 것들이에요. 본인 명의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재단을 통해서 말이죠. 김재혁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이것도 드려야 할지 몰라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유진희 씨가 마지막에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인데요. 은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은서에게 꼭이라고 유진희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드러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걸 숨겼어. 나는 대학 때부터 심장이 많이 아팠어.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집안 형편상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 너는 나 때문에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낄 사람이거든. 그런 너를 보고 싶지 않았어.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 비록 나는 교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너만큼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재혁이에게 부탁했어. 내가 교사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야. 내가 너를 통해 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 나 대신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줘. 나 때문에 슬퍼하지는 마. 내가 너를 위해 한 일들이 너에게 부담이 되지도 않기를 바라. 난 그냥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나중에 꼭 말해줄게라고 했던 약속, 이제야 지키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모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자. 내 친구 유진이가. 은서 씨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의심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재혁 씨는 은서 씨가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유진희 씨가 마지막까지 살던 곳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임대료는 저희 재단에서 계속 내고 있고요. 거기에 선생님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틀 후 은서 씨는 김재혁 씨와 함께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살던 곳을 찾았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한쪽 벽면에는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나, 벽에 걸린 그림들은 대부분 은서 씨의 모습이었어요. 교대 시절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첫 발령받던 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마치 유진이가 은서 씨의 인생을 그림으로 응원해 놓은 것 같았어요. 유진이가 다 그린 거예요? 네. 유진이 씨는 원래 미술을 좋아하셨어요. 교사는 안 됐지만 틈틈이 그림을 그리셨죠. 그런데 대부분이 선생님 그림이더라고요. 은서 씨는 그림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았어요. 각각의 그림마다 자신의 다른 시기 모습들이 담겨 있었고, 모든 그림에서는 따뜻한 사랑과 응원이 느껴졌어요. 특히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어요.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서 씨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친구 은서, 우리가 함께 꾸던 꿈을 이뤄주는 사람. 유진아. 은서 씨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를 오해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은서 씨는 집에 돌아와서 유진이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지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꼭 말해줄게. 유진이가 마지막에 남긴 그 한 문장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모든 진실을, 자신의 희생을 언젠가는 알려주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은서 씨는 23년 동안의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그동안 성공한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친구는 의심하며 살았던 거예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다음 날 은서 씨는 학교에 출근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유진이가 생각났습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옛날 친구 생각이 나서 그래. 좋은 친구였나 봐요. 은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응, 정말 좋은 친구였어. 나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해준 친구였지. 그럼 다시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 그 친구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거든. 그럼 더 슬프시겠어요. 은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슬프긴 하지만 그 친구 덕분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진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은서 씨는 유진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비록 받아볼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23년 동안 너를 오해하고 살았어. 내가 나를 위해 해준 모든 일들을 나는 당연하게 여겼거나 심지어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 너의 순수한 마음을, 너의 아픈 마음을 전혀 몰랐어.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아픈 걸 숨겼는지, 왜 재단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런 선물을 주었는지.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너는 자신의 꿈도 건강도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내 꿈을 지켜주었어. 나 대신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우리가 함께 꾸던 꿈을 이뤄달라고.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준 너에게 이제야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할게. 내가 그린 내 그림들을 봤어. 정말 아름다웠어. 너는 나를 그렇게 예쁘게, 그렇게 소중하게 봐주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말이야. 이제 나는 결심했어. 남은 교사 생활 동안 아이들에게 너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쳐 줄 거야. 유진아, 나는 내가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서라도 너와 대화할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친구로 살아갈게. 사랑해, 내 영원한 친구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론 후회와 아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유진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몇 주가 지난 후 은서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이의 작은 방을 정리해서 기념 공간으로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이에요. 김재혁 씨도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유진이 씨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유진이 씨는 항상 자신의 그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하셨죠. 공간을 정리하면서 은서 씨는 유진이가 남긴 다른 물건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일기장, 스케치북 그리고 은서 씨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까지 말이에요. 일기장을 읽어보니 유진이의 마음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은서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다. 정말 기쁘다. 내 친구가 꿈을 이루는 걸 보니 내가 다 뿌듯하다. 비록 나는 같은 길을 가지 못하지만 은서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꿈이 이뤄지는 것 같다. 오늘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좋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은서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은서는 나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면 안 된다.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재혁이에게 부탁했다. 은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법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일기를 읽으면서 은서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 고민했는지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거든요. 몇 달의 준비 끝에 작은 기념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유진이의 그림들과 함께 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개관 첫날, 은서 씨의 동료 교사들과 몇몇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 친구 유진이가 그린 것들입니다. 은서 씨는 방문객들에게 조심스럽게 유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저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렸고 특히 친구를 위한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한 방문객이 질문했어요. 어떤 분이셨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은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유진이는 제가 교사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자신의 병을 숨기면서까지 제 미래를 위해 애썼죠.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정말 좋은 친구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라도 많은 분들이 유진이를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은서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유진이의 그림들을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념관 개관 이후 은서 씨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유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에게는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선생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었지만 선생님은 오랫동안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이들은 흥미롭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몰랐어요? 그 친구가 자신의 희생을 숨겼거든요. 선생님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야. 와, 정말 좋은 친구네요. 그래, 정말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선생님은 그 친구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어. 그래서 오해도 하고 의심도 했지.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친구를 오해하지 않으려면요. 은서 씨는 아이의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친구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요, 진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 고마운 마음이나 걱정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거든.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 씨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친구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네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도 그 친구를 본받아서 너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 그게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거든.